아, 엄마, 나 이거 TV 한 편만 보면 안 돼. 민준아, 일기 쓰기 딱 20분 만에 하면 엄마가 TV 보여줄 거야. 30분, 40분 걸려고 간신히 했어. 이제 나 TV 봐도 되지. 20분 만에 하라고 했지. 그런 게 어딨냐고. 그래도 애가 하긴 했는데. 만약에 교사가 이제 아이에게 수업 장악력을 이미 뺏겨버린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지. 그런 경우 있어요. 이제 수업의 주도권을 뺏기거나 교실의 장악력이 뺏겼어. 혹은 가정 내에서도 내가 이 아이를 다루는 게 이미 나 무서워. 이미 이제 힘도 좀 역전되고 있는 것 같고. 이럴 때는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걸 뒤집으려고 하면 안 돼.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, 내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구나를 인지하고 딱 하나만 뒤집어야 돼. 하나만.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 한 가지를 명분 갖고 제대로 설득하고 관철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이제 가정 내에서 엄마가 장악력이 떨어진 경우에 저지르는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공부로 하는 거예요. 공부로는 엄마가 훈육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. 왜 그럴까요? 왜 공부를 훈육의 범위로 들고 갔을 때 엄마들이 끝까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? 예를 들어 볼게요. 자, 상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. 엄마, 나 이거 TV 한 편만 보면 안 돼. 민준아, 빨리 일기 쓰기 딱 20분 만에 하면 엄마가 TV 보여줄 거야. 약속했어요. 애가 막, 또 하기 싫은데 말이야. 30분, 40분 걸려고 간신히 했어. 엄마, 다 썼다. 이제 나 TV 봐도 되지. 근데 엄마는 뭐라고 약속했어요? 20분 만에 해야지 TV 보여준다고 했죠. 그 엄마 약속을 지켜야 되면 뭐라고 해야 돼? 민준아, 너 지금 40분 만에 했어. 그럼 너 TV 못 봐. 그 애가 너무 서러운 거야. 진짜. 했잖아. 엄마가 뭐라 그랬어? 20분 만에 하라고 했지. 시간 너무 오래 걸렸잖아. 다음부터 일찍 하자. 그런 게 어딨냐고. 이런 엄마가 계속 버티기가 쉬워요, 어려워요? 그래도 애가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까요, 안 들까요? 대부분의 훈육이 끝까지 못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명분 부족이에요. 내가 이걸 끝까지 이렇게 관철해서 고수해야 될 만한 건인가? 요 생각이 엄마 입장에서 의심이 들잖아요. 그러면 절대 엄마 끝까지 훈육을 관철시켜내기 어렵습니다.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숙제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. 그러면 엄마는 아이가 떼쓴다고 그거를 용인해 줄까요? 끝까지 훈육해야 할까요? 끝까지 훈육해내기가 훨씬 더 쉬워요. 왜 그럴까요? 무슨 차이예요? 명분의 차이인 거예요. 명분이 확실하잖아요. 그러면 엄마도 후퇴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장악력을 많이 뺏긴 교실에서 장악력을 찾을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한 명분을 가진 절대 안 되는 행동 한 가지를 잡으세요.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한 거 혹은 도덕에 관련된 거 이런 거는 아주 명확하죠. 칼을 혹은 글루건을 장갑을 안 쓰고 낀다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이 갈 수 있어요. 이런 걸로 한 가지를 완전시켜야 돼요. 그래서 아이한테 뭘 심어줘야 돼요?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는 다 경험을 심어줘야 돼요. 선생님이 말하고 그 말에 따르는 경험이 저 아이 가슴 속에 알알이 쌓여가게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방침입니다. 그러잖아요? 어느 순간 선생님이 얘기한 게 너무 타당해서 결과적으로 때려 좀 쓰다가 그렇지, 안전은 맞아, 분위기도 다 끼는 것 같고 해서 나도 장갑을 꼈어. 이 숫자가 늘어나야 돼. 왠지 저 선생님이 말하는 건 오류가 없는 느낌을 반복해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옛날에 혹시 미스트란 영화가 있었거든요. 마트에 사람들이 다 갇혀있고 안개가 가득해서 나가면 알 수 없는 괴물들이 습격당해 다 죽어. 그러니까 한치 앞에 안 보니까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약간 그 조현병 환자 같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막 계속 이제 사이비 종교처럼 막 이게 종말이 다가왔던 신호입니다. 막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럼 사람들이 믿겠어요? 절대 안 믿죠. 그런데 묘하게 그 사람 말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사인이 막 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자, 다음 날은 마귀가 올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종말이 신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흘려 들어오는데 갑자기 진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비슷한 막 어떤 큰 모기가 들어왔고 사람 목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. 그걸 보고서는 이게 제가 말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
진짜 저 사람 말이 맞나? 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여러분, 말도 안 되는 논리들도 언제 설득력을 갖춰요?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증거가 갖춰지는 것 같고, 옆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저 사람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을 때 없는 말도 실체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. 이해가셨어요? 마찬가지예요. 우리가 없는 말을 갖고 신뢰를 갖추면 안 되겠지만, 내가 맞는 말을 하면서도 신뢰감 없게 얘기하는 교사가 되게 많단 말이죠. 그래서 항상 그 법칙을 알아야 돼. 내가 한 말이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맞다라는 느낌을, 그 경험을 조직원들한테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럼 되게 중요한 과정이 뭐겠어요? 누가 봐도 당연히 맞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내가 장악력을 뺏겼다고 생각이 들 때, 그때는 다 뒤집으려고 하지 마세요. 다 버려. 괜찮아. 지금 어차피 무너졌어. 제일 중요한 거 실리 하나만 챙기는 거. 예를 들어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어. 그래서 오빠가 동생을 맨날 엄마가 있는데 두들겨 패는 집이 있어요. 엄마가 뭔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어. 이럴 땐 되게 중요한 게, 나에겐 딱 한 발의 총알이 있다. 이 총알을 어디다 쏠지 모아서 하나를 뒤집어야 돼. 막 이 총알을 공부에다 쓰면 안 돼. 이 총알을 어디다 써야 돼요? 명분이 확실한. 얘들아,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게 있는데, 우리 가족 누구도 서로를 공격하거나 때리지 않아. 동생이 너한테 아무리 잘못했어도 동생 절대 때리지 말겠어? 한 가지를 잡아야 돼. 자, 이거는 이길 수 있다 없다. 이길 확률이 꽤 있어요. 왜? 어머님이 거기서 물러난다면 어떻게 돼요? 동생이 맞는 거예요. 그럼 어때요? 물러나지 않고 싸울 명분이 충분하잖아요. 훈육의 힘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. 이해되셨어요? 좋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